어서 오십시오.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직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착각이나 판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한 사람만 기묘한 일을 겪었다면 그것을 모연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두가 같은 기이한 경험을 했다면 과연 그것을 착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번 이야기는 이임직이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시간입니다. 이임직이님, 소중한 사연 제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괴담 직사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모든 이들이 경험한 진짜 기이한 사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컬트에 관심이 많아 귀신을 보기 위해 친구들과 폐가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뚜렷한 형체의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면서 단 2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귀신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형체가 보이는 귀신이 나타났다면 덜 무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귀신보다도 더 소름 돋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1990년대 중반. 저는 군 제대 후 나이트클럽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음악을 시작할 때 절대 나이트클럽에서만은 노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을 걸기 위해선 결국 제가 피하려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트클럽 밴드는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공연을 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이 끝나면 다른 클럽을 찾아 또다시 떠돌아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밴드 멤버들은 클럽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숙소라고 해봐야 허름한 여의술이나 오래된 여관방이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클럽에서 전용 숙소 건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머물렀던 곳은 충청남도 원양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곳은 국도변 호텔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숙소는 호텔과 조금 떨어진 덜지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띄엄띄엄 민가 몇 채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에는 단 하나의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모녀하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가게는 언제 가도 할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가 많았고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 뒤 나중에 돈을 주고 오는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할머니가 호텔 직원 중 한 사람의 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할머니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숙소는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나열된 구조였습니다. 총 6개의 방이 있었고 맨 끝에는 공동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개의 방만이 욕실이 딸린 형태였고 그 방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던 여자 DJ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밴드 멤버 4명이 각 방을 차지했고 마지막 남은 방 하나는 나이트클럽의 조명실장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일한 지 딱 일주일이 되었을 때 30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점심 무렵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도 못한 채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밖에서는 평범한 낮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밤하는 마치 좁은 공간처럼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 전막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소소에서 벌어진 일들. 어서 오세라. 괴담을 들려주는 괴담 직산입니다. 오늘은 이임지리 님께서 보내주실 실화 괴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모두가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괴간 집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과 귀신을 보기 위해 흉가나 기묘한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을 본 적은 없었죠. 그러던 제가 살면서 초자연적인 환상을 단 2번 경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직접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귀신보다 더 오싹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죠. 이 사건은 1990년대 중후반 제가 군 제대 후 나이트클럽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나이트클럽 음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시작하면서 절대 나이트 음악만은 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했었지만 결국 현실은 돌을 따라가게 되더군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니까. 나이트클럽 밴드들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1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클럽을 찾아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밴드 멤버들은 집을 떠나 숙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허름한 여관이나 여의숙 또는 클럽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내게 되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온양의 한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이곳은 숙소 건물이 따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복도변에 위치한 오래된 호텔 건물의 지하에 클럽이 있었고 숙소는 클럽과 떨어진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딱 봐도 오래된 건물, 그냥 오래된 게 아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겪고도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었죠. 숙소는 길쭉한 형태로 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긴 복도가 이어지고 양쪽으로 방이 3개씩 총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복도 맨 끝에는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었고 오른쪽 첫 번째 방만 개별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 방은 이미 일하고 있던 여자 DJ가 사용하고 있었죠. 저희 밴드 멤버들은 4개의 방을 사용했고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방은 나이트클럽 조명 실장님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복도 왼쪽 3개의 방, 밴드 멤버들, 복도 오른쪽 첫 번째 방, 여자 DJ, 복도 오른쪽 마지막 방, 조명 실장. 이렇게 나누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일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한 일주일째 되는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침에 잠들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문을 열고 나다 보니 복도에는 이미 모두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미치겠네. 대체 누가 이딴이 장난을 친 거야? 우리 밴드 리더인 마스터 현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머리를 걷고 긁으며 말했습니다. 조명 실장님, DJ 누나,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한숨을 쉬면서 판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신발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른쪽 신발만 사라진 것이었죠. 그 숙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도에 신발을 거서두고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신발의 오른쪽 짝만 사라진 겁니다. 저희 신발도, 다른 멤버들의 신발도, DJ 누나의 신발도 마찬가지였죠. 모두이 신발을 가져가려 했다면 당연히 흠틀릿이 가져갔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직 오른쪽 신발만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사라진 신발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총 5번.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대체 뭐야? 장난이라기엔 너무 찝찝한데? 서로 짜증이 쌓였고 신발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멤버들끼리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짜증과 불안감은 결국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회의를 한 끝에 신발을 복도가 아니라 방 안에 두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로 신발이 사라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묘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숙소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새벽 종영 시장님은 집에 다녀온다며 숙소를 떠났고 그의 방에는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쯤 갑자기 복도에서 DJ 누나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뽀미가 사라졌어. DJ 누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찌우고 있었는데 슈퍼에 다녀온 사이 강아지가 에스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붓게 잠긴 조명 실장님의 방 안에서요. 자물쇠까지 걸려있던 방에서 대체 강아지는 어떻게 들어간 걸까? 기묘한 숙소에서 벌어진 일들 2도. 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괴담 직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밴드 멤버들이 머물던 숙소에서 한쪽 신발만 사라지는 사건이 반복되었고 DJ 누나의 강아지 뽀미가 곱게 잠긴 방 안에서 발견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기묘한 일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점점 더 키워갔고 이제 그것이 단순한 모연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DJ 누나에게 일어난 일. 그날은 저녁 즈음. 다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씻고 옷을 챙겨 입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DJ 누나가 오리담으로 거의 쓰러질 듯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부속에 쪼그려 앉아. 아, 못 살겠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몸도 온통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라? 저와 기타 형은 판두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누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자신이 방금 전에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는 그때 숙소 안에 있는 개를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몸이 뒤로 잡아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키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계속되었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확 누군가가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공포에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는 힘껏 욕실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리단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말했죠. 아, 그게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예민해져서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이 숙소에는 무언가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속되는 기묘한 사건들.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전 사고. 마스터 션이 공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천장에서 전등이 떨어지면서 단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전등을 건드린 게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수상한 사고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만진 차가운 손. 종영 실장점은 어느 날 공용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정전기처럼 붕 뜨는 느낌이 들다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머리에 손을 올려보았는데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뺨은 순간 얼어붙었고 다음 순간 그 손이 움직이면서 그의 머리를 훑어내리듯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데이스 형이 뒤에 불어오는 다다. 같은 방을 쓰던 건반 형과 데이스다. 어느 날 건반 형이 자고 있었는데 자꾸만 뒤에 바람이 콕콕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베이스 형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이 나서 하지 마 하고 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이스 형은 아예 출근한 뒤였던 것이죠. 건반 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쿠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이 결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밴드 멤버들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숙소 분위기는 무겁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업소 측에 점심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숙소가 너무 이상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지만 업소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서. 근데 어차피 곧 계약 끝나잖아. 그냥 버텨. 우리는 허탄했지만 다행히 3개월 계약이 든다고. 다른 클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 후 그 숙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밴비가 우리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진짜 사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숙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너네 거기서 살았었다며? 거기 나이트에서 조폭끼리 싸움 난 거 알지?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몇 달지 그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폭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몇 명이 스테이지에서 칼부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 호텔과 클럽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겪었던 그 숙소에서 과거에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술을 마시며 숙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려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오래된 숙소를 이용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숙소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그래서 다들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모두가 모여있던 그날, 뽕이가 반쪽같이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뽕이는 우리가 함께 치우던 바나지였는데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숙소의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우리가 있던 공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구조였는데도 말이죠. 다들 놀라서 숙소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보고 이름을 돌려가며 찾아다녔지만 뽕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분이 넘도록 모두가 이름을 부르며 찾았는데도 뽕이는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며 낑낑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발견된 장소는 잠겨있던 다른 방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열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뽕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숙소의 방들은 모두 창문이 없었습니다. 예일하니 창문이 있던 공간이라면 욕실이 딸려있는 DJ 누나의 방뿐이었고 그조차도 작은 환기창이 전부였습니다. 즉, 창문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었죠. 금일 이후 점점 이상한 기운이 이 숙소를 반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련이라며 넘기려 했던 사람들도 신발이 한 짝씩 사라지는 기묘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뽕이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번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막연한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두가 예민해졌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서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DJ 누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녁 시간이었고 모두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찬이었습니다. 다들 욕실에서 씻고 단장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 비명 소리가 숙소 전체에 몰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덜컥 열리더니 DJ 누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오리담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원몸을 덜덜 떨면서 방 구석에 주저앉았고 곧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큰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못 살겠어. 나 어떻게 해라고 외치며 계속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기타 치는 형이 바나나 DJ 누나를 달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누나는 겨우 진정을 찾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어. 그녀는 방금 전까지 머리를 감고 있었던 파가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 그냥 어지러워서 몸이 뒤로 숨긴 줄 알았지. 그래서 다시 자세를 잡고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확 머리채를 낚아채는 거야. 정말로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잡아당긴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밤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느낀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이 숙소에 뭔가 있다. 이후로도 기이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스터 형이 공동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전등에 맞아 방전된 사건, 조명 실장 형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 점점기처럼 머리카락이 동뜨는 느낌을 받았던 사건,
그리고 손을 댔을 때 차가운 무언가를 만진 듯한 감촉을 느꼈던 사건까지. 또한 번만치는 형과 비수치는 형이 같은 방을 쓰던 중 번만 형이 자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그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짜증을 내며 비스 형을 나무랐지만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밤 안에는 그 손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반복되자 우리는 숙소 측에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숙소 측에서는 그저 예민해서 그런 거다 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3개월 만에 다른 클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떠난 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 숙소를 사용했던 여러 밴드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지 몇 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호텔의 나이트클럽에서 조폭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호텔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불운한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그곳은 단순히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터에는 동력이 없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터가 나쁘다는 말,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었고 그것이 숙소를 떠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끝없는 공포, 그리고 기묘한 꿈의 시작. 그때부터 가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불을 켜둔 채로 잠드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매일 밤밤하니 환하게 밝아야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든다고 해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과 피로가 쌓였고 몸이 지쳐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오늘은 돌을 끄고 자볼까? 그날따라 공포가 조금은 다신 듯한 느낌이 들었고, 피곤함이 되게 달아나서 불빛 없이 잠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밤 안에 불을 끄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등 쪽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핸드폰이 등 위에 깔려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찾기 위해 등을 더듬었지만 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머리맡에 그대로 있었고 다른 진동을 일으킬 만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눕자 또다시 등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그 감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등 전체가 심하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진입니다? 그 순간 혹시나 싶어 핸드폰을 들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이 진동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혹시 근육 경련입니다? 오래 일하면서 무리를 했던 걸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를 바꿔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어. 결국 가인은 다시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을 켠 순간 진동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찍혔던 하얀 덩어리. 그 정체불명의 형체가 특정한 곳에서만 움직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바이는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갑자기 하나의 패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하얀 덩어리는 컴퓨터 책상 도군에서만 맴돌았어. 그 생각이 들자 바이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어디선가 안 좋은 것들은 거울을 피한다고 했었지. 자신들의 겉모습이 비치는 걸 두려워한다고 들었어. 그때부터 가인은 밤안의 거울을 책상 쪽을 향하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동안은 더 이상 이상한 영상이 찍히지 않았고 섬뜩한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바이는 특별한 의미도 없이 거울의 위치를 약간 바꾼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 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다시금 하얀 덩어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마치 연기처럼 천천히 밤 안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인이 이전의 카페나 다른 장소에서 보았던 보다 오로즈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오라는 마치 기음처럼 종종 떠다니는 느낌이었지만 이 정체불명의 형체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던 바이는 영상을 지우지 않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이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찍힌 것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조디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형상. 그것은 명백히 물에 비친 그림자도 아니었고 빛이 만들어낸 착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진에서 본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바이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영적 존재다. 영상 속에 찍힌 형체들은 얼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수건을 머리에 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더 섬뜩했던 것은 그것들이 바인을 쳐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확실히 눈 같은 작은 점이 있었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딴빤히다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바이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급기야 과호흡 증상까지 나타났고 바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미칠지도 봅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바이는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어. 이건 현실이야,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 바인의 일상은 극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계속해서 떨리는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것이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꿈속에서 매번 같은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작은 초마당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같은 크기의 하얀 산악 박스가 있었고 그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떡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떡을 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이 다가와 떡을 사려 하자 그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이는 그녀가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뭐지? 왜 나한테 계속 보이는 거야?
호기심이 생긴 다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여우의 꿈과 현실의 경계. 그 꿈을 꾼 이후 나는 내내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꿈속에서 본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단순히 아름답다는 감정이 아니다. 마치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랄까. 그녀의 피부는 청백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고,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초승달 같은 눈매는 마치 사람을 홀리는 듯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고전적인 한복 같기도 하고, 일본의 기모노 같기도 했는데, 매우 화려하고 우아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그 손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손끝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마치 현실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를 끌고 어디론가 가려 했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내 손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느낌이 들었다.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선명하게 현실에서 맞은 것 같은 아픔이 전해졌다. 순간적으로 꿈에서 깨어났는데 가슴이 순하게 뛰고 손등이 원활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내 손을 쳤던 것처럼 말이다. 그 일이 있음 후 나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번에는 깊은 숲속이었다. 나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끼다 보니 그 존재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내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라 내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더니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여우였다. 깃발로 서서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귀와 꼬리가 확실히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우가 도엉이처럼 목을 180도로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여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전에 꿈에서 나를 끌고 가려 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어딘가 슬프면서도 동시에 날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여우가 갑자기 앞발을 들더니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그 손톱을 높이 치켜든 채로 내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마치 마비 된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우의 발톱이 내 가슴을 향해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꿈에서 깨어난 순간이었다. 보통 난범을 꾸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땀이 나는 정도일 텐데 나는 정말로 가슴 한가운데가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실제로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것처럼 너무도 현실적인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날 아침 6시쯤부터 아무 이유 없이 옆구리 쪽이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다. 마치 누군가 내 몸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을 멈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설마 꿈속에서 그 여우가 내 가슴을 찌른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전통적으로 은 인간의 영혼이나 점기와 깊이 연결된 기관이라고 한다. 무속 신앙에서도 여우 같은 요괴나 귀신이 사람의 기운을 따라들이면 반에 문제가 생긴다고 믿는다. 혹시 나는 꿈속에서 여우에게 뭔가를 빼앗긴 걸까? 이상하게도 그 꿈을 꾼 이후부터 나는 계속해서 피로감이 심해졌다. 아무리 톡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자꾸만 멍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졌다. 마치 뭔가가 내 에너지를 조금씩 빨아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것은 꿈에서 깬 후로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여우와 관련된 꿈을 꿨다. 하지만 그 꿈들은 점점 더 강렬하고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더 지쳐갔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 여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왜 나를 계속해서 꿈속에서 찾아오는 걸까? 그리고 나는 정말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우의 저주와 꿈의 흔적. 나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가슴이 아픈 것도, 반 부위의 통증도 그냥 모연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몸이 피곤해서 생긴 밤일 수도 있고, 잠을 잘못 자서 근육이 뭉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깨나 목이 아니라 정확히 간이 있는 위치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모연 아닌가?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사는 집에서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집주인이 갑자기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방 안에 있어도 독소리, twin과리 소리, 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당이 무언가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여우가 어쩌고 저쩌고. 무당이 분명히 여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주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무당을 부르고 굿을 한 것은 분명 나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는 뜻이었다. 나는 원래 귀신이나 요괴 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쪽이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미신이지. 과거에 나는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귀신이란 게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꿈속에서 여우를 만났고 그 여우가 내 가슴을 찌르려 했으며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나는 실제로 아팠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집주인은 무당을 불렀고 나는 부디 진행되는 동안도 계속해서 여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부디 끝난 뒤에도 이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돌길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최근 한 괴담 영상을 작업하고 있었다. 박씨라는 사람이 직접 겪은 기묘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작업을 하던 도중 이상하게도 이빨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어금니 하나가 반쯤 깨졌고 결국 하나는 발치해야 했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소일도 계속해서 이상한 도는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사고가 생겼고 몸이 계속 무겁고 피곤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혹시 염산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설마 염산을 만든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작업한 염산이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염산을 도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물론 염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안 좋은 기운이 염산을 통해 전달된다나? 나는 결국 그 염산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 혼자 겪은 일이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많은 이상한 일들이 겹쳐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꿈속에서 여우가 내 발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꿈에서 깬 뒤에도 실제로 간 부위가 아팠다. 이건 단순히 악몽을 꾼 후에 깨어났더니 땀이 난다거나 화장실에서 실수를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갑자기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여우가 내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그리고 그 영상 속 이야기와 내 경험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